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입니다. 자, 오늘은 70일의 한능검 심화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70일의 차는 난도가 좀 높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1급 합격률이 16%, 그리고 전체 합격률은 46%. 보통 5, 60%대가 나오는데 많이 낮죠.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회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려웠는지 문제를 봐야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1번은 항상 선사 쪽의 문제인데 청동기를 제일 많이 내고 구석기랑 신석기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고 있죠. 어느 식인지 볼게요. 가시대 생활모습 옳은 것은 기획의도의 뗀석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체험 프로그램 보시면은 주먹도끼가 보이죠. 그죠? 자, 어느 시대요? 구석기. 구석기 특징은 도구를 뗀석기를 쓴다라는 게 특징이고, 뗀석기는 이름에 개자가 보통 들어가죠. 근데 개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주먹도끼다. 유적지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적지 가운데 한 군데 정도 보자면 연천 전곡리,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유적지니까. 그래서 뗀석기, 개로 안 끝나는 주먹도끼 기억하고 구석기다라는 거. 그럼 구석기인들 생활 보면 수렵, 채집, 어로생활, 주로 채집경제다라고 하고,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동을 하니까 집을 근사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동굴, 막집 이런 데 살겠죠? 정답은 1번에 보이죠? 동굴, 바위 그늘에 산다. 그죠? 정답은 1번. 자, 2번에 청동 방울을 의뢰도구로 쓴다. 뭐 청동기 쓰면 청동기부터 가야죠. 무기, 의기, 장식을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농경은 신석기부터죠. 3번도 틀렸고요. 거푸집 쓴다. 우리가 직접 제작하네. 비파형에서 세형 농검으로. 요거는 철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구석기는 우리가 이동을 자주 하고, 그리고 채집경제라 저장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기가 없죠. 그죠? 토기는 신석기부터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번. 다음에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 옳은 것은 써있고요. 초기 국가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나라인지 보니까, 위치 보시면은 장성 북쪽에 쭉 써있는데, 남쪽은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 위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는데, 부여죠. 맞는지 아래 특징 보면, 남쪽은 고구려, 부여고, 형벌 보시면은 죽인 자는 죽이고, 그 다음에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거의 내용 보시면 부여의 사조목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단의 내용 보시면은 우제전법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럼 부여다라는 거고, 1번 신성지역 소도, 시옷에서 사만, 제사장 영역이죠. 그 다음에 민면의제 하면 매매혼에서 옥저죠. 책화는 동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출도. 부여의 경우에는 가운데는 왕이, 네 방향으로 길이 쭉 뻗어져 있다. 사출도. 이거는 부여.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8조법 5번 선지는 우리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지금 최근 문제 보시면은 초기 국가를 합쳐서 낼 때가 많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했다. 수로왕의 도구라면 시고요. 네, 건국했다 수로왕, 가야 중에서 뭐죠? 금관가야죠. 우리가 가야는 연맹체이기 때문에 전기맹주, 금관가야, 그 다음에 후기맹주, 대가야 해서 전체 문제가 있고 나누는 문제가 있는데 한능검은 거의 대부분이 두 개를 합쳐서 가야하고 묻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가야 문제다. 김수로는 금관가의 시조다라는 거. 대가야 쪽에는 이진아 씨왕이라는 사람 있죠? 이진아 씨왕. 아무튼 가야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요게 복속 과정을 왕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둘을 비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그러면 6세기 신라한테 망한다. 6세기 쪽에 신라왕 누구 있어요? 6세기 들어가자마자 지증왕. 그 다음에 가운데 법흥왕. 마지막에 진흥왕. 이 세 명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이죠. 가야가 멸망하는 과정은 먼저 1단계. 먼저 뜬 건 먼저 망한다 해서 법흥이 금관을 깰 건데 공격을 하면 대가야가 따라붙어서 도와주겠죠.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로 대가야를 결혼동맹으로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금관을 깨서 멸망을 시킨다라는 게 요게 금관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진흥왕은 남아있는 대가야만 깨면 끝난다라는 게 요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금관가야 김수로 했으니까 법흥왕이 멸망을 시켰네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대가야 낼 때는 진흥왕이 멸망시켰다 내는데 오답선지로 요게 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한테 막았네? 법흥, 진흥. 그때쯤이냐 하면 정답 고른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서옥제는 우리 고구려죠.
육자평 16관 등재는 백제 고유왕이죠. 만장일치제 화백회는 신라, 그 다음에 22담론은 백제 중에서 6세기 들어가자마자 무령왕이 될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인물 문제가 되어 있고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왕이 고구려가 국경을 자주 침범하는 것을 걱정해서 수의 군대를 요청했다. 수의 군대를 처하는 걸 걸사표. 자, 이거는 7세기 진평왕 때 스님 누구죠? 원광이죠, 원광. 원광은 시험에 지금처럼 단독 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화랑의 계율을 썼죠. 세소고개. 그래서 원광은 세소고개에다가 수의 군대를 처하는 걸 걸사표다. 6세기 말 7세기 초에서 우리 7세기 구도로 보는 진평. 딱 그때 있었던 인물 되고요. 자, 인물 문제니까 자, 원광 1번 왕호 천추국전은 해초예요. 통일신라 들어가서 황룡사 구충목타 합하면 요건 짜장이라는 스님이죠. 왕은 여기 조금 다음에 선덕여왕 때. 무예가는 원효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소고개. 그렇죠. 원광 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걸사표, 세소고개. 하나는 사료, 하나는 선지를 줄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풍수지리 써 있는데 우리 송악이 좋은 곳이다. 송악 명당기라는 걸 썼다. 뭐 좀 디테일하긴 합니다. 이거는 풍수지리의 대가. 신라 말에 풍수지리 처음 들여왔던 도선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삼국간의 항쟁 문제고요. 2에서 6세기까지의 사건이에요. 자, 먼저 가번 볼게요. 가번. 도읍을 사비천도 남부의 계층 6세기 성왕이죠. 뒤로 빼야겠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좀 붙어 있어요. 동진의 마라난타 불교를 들여왔다. 백제 침류왕. 자, 그리고 평양성 공격했다. 그 다음에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근초고왕.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2, 3, 4 여기 순서를 세팅해야 돼요. 우리가 2세기, 3세기, 4세기 삼국간의 항쟁을 볼 때 2, 3, 4, 5까지는 고구려가 중심이고요. 태조왕, 고국천왕, 그리고 동천왕. 그리고 미천왕 미, 고국원왕 원, 그리고 소수림의 소, 태천천, 미원 소. 요걸 기본 순서로 잡고 그 다음에 백제를 집어넣어야지 요 앞부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한능검에서 2, 3세기는 잘 안 되거든요. 여기는 좀 매칭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보면 자, 고국 원왕의 경우에는 근초고왕이 전성기, 근초고왕 공격으로 왕이 죽었죠. 요게 바로 평양성 공격이란 거죠. 백제왕은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고국 원왕. 요게 시험에 사료로도 잘 나와요. 사료 나올 때 사유가 유시에 맞아 숨졌다,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사료가 잘 나오는데 바로 요 이벤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딱 보니까 다번이죠. 평양성 공격 누가? 근초고왕이 다. 그래서 고국 원왕을 죽였구나. 사료로도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마라난타 얘기 나오는데 자, 근초고왕 다음에 불교가 뒤늦게 침투했다라는 게 침류왕이죠. 침류왕. 요게 지금 뭐냐? 요게 나저다. 그렇죠? 요게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비천도는 6세기 성왕이니까 아예 뒤로 빼져 해서 다나 가가 되겠죠. 그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딱 어디예요? 요 4세기에서 고구려 순서 잡고 백제를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나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 임금의 호칭을 국왕으로 하자라고 건의했다. 신라, 지우, 증왕. 우리 6세기 들어가서 지증왕 되겠죠? 그 순장의 금지까지 써있고 힌트는 넉넉해요. 자, 몇 세기? 6세기. 6세기 들어가면 2, 3, 4, 5까지는 고구려인데 6세기는 고구려 안 본다. 그럼 백제랑 신라만 보면 된다. 백제 쪽에는 무령왕 이어서 성왕이 있을 거고요. 신라 쪽에는 들어가자마자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 그 다음 마지막에 진흥왕이 있는데 그 중에 신라, 지우, 증왕에서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지증왕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이쪽을 내면 나머지가 틀린 선지로 따라올 거예요. 자, 1번. 병부와 상대 등의 설치, 법병불에서 법흥왕이죠. 그 다음 비유왕과 동맹의 체결한 눌지마리간인데 언제? 5세기. 왜 동맹을 했는가? 장수왕이 남진정책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그 다음에 이사부본에 우산국을 복속했다. 지증왕은 업적 볼 때 신라, 지우, 증왕. 우산국 복속에다가 우경의 실시까지.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매소성 전투는 언제 나와요? 삼국 간의 통일 과정, 매기 전투, 당을 몰아내는 마지막 전투 그때 나오죠. 그 다음에 김음돌은 신라 중대, 그 잘 나가는 신문왕, 지기첫 장인의 난을 진압을 했다. 네, 그게 바로 김음돌의 난이죠. 네, 정답은 지중학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가해당되는 국가유산으로 옳은 것은 경주시에 있고요. 신라 거겠네요. 우리나라 대표 석탑으로 무영탑이라 불린다. 그리고 불국사에 있고요.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다 써있죠. 다란이경, 무구정광, 무자, 동그라미, 세계 최고 현존 세계 최고 목판인 쇠물. 요거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석가탑에서 나왔죠. 석가탑 사진 고르면 돼요. 1번은 사자 4마리가 탑을 이루고 있다. 화엄사 4사자 3층. 2번은 정림사지 5층. 3번은 약간 창고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분황사 모전석탑. 그리고 이제 4번은 발해 거죠. 벽돌탑, 영광탑.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 옳은 것은 우리가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 당나라 싸움, 그 다음에 삼국의 통일전쟁, 한능검에서는 순서 문제를 주고요. 이거는 거의 3점이에요. 자, 볼게요. 사료.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 12월 황제가 포로를 받아들였고 쭉쭉쭉 써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두었다. 자, 뭘까요? 고구려 망했다. 그 자리에 안동 도호부를 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 싸우고 그리고 나서 삼국 간의 통일전쟁을 볼 때 삼국 간의 통일전쟁 포인트는 5개입니다. 나당 동맹의 체결, 그리고 백제가 망했다. 백제 멸망. 백제 망하면 부흥운동 난리가 난다. 그 종결이 있을 것이다. 부흥운동 사이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당 전쟁. 마지막 핵심 전투는 매기 전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나온 사건은 고구려 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안동 도호부 뒀다. 다음 이후. 그렇죠? 그럼 다음 이후 늘 사건은 되게 제한적이죠. 그렇죠? 1번. 안승 보덕구 광으로 임명되었다. 자,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고구려 망하면 권모잠, 고현무, 안승, 부흥운동 나온다.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게 안승 1번 정답이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도 가능하죠. 다만 앞에 있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을지문덕 살수 수나라와의 전쟁 저기 앞에 612. 당이랑 동맹 체결 요거 앞에. 자, 그 다음에 대야성 함락 써 있는데 대야성 전투는 안시성보다 조금 빨라요. 제가 이른바 대야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자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연기소문 정변은 당이랑 싸울 때 얘긴데, 그쵸? 정답은 1번 되겠죠. 정답 가능한 건 고구려 부흥이랑 매소성 기벌포 요 정도가 정답이 될 것이다. 한능검은 오답선지 속어 좋은데요. 정답을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8번 또는 8번 전후로 발해 문제가 한 문제 꼭 배정돼 있어요. 자,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해서 등주자사 위준을 살해했습니다. 자, 발해가 당을 공격했다. 우리가 발해는 전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을 따로 나누는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처럼 따로 나누는 왕대사 문제, 네, 요게 그 두 번째 유형이죠. 왕은 여러 명 볼 필요 없어요. 4명만 보면 돼요. 건국했다 고왕, 싸웠다 무왕, 안 싸웠다 문왕 해서 이 왕들이 1, 2, 3 초반의 왕이고 1, 2, 3. 그리고 9세기 들어가서 전성기 찍은 선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세기에 가면 멸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이랑 싸웠네 하면 누구예요? 무왕. 싸웠다. 건국했다 고왕, 싸웠다 무왕, 안 싸웠다 문왕, 전성기 찍었다 선왕, 그리고 멸망이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무왕 때 장문유 시켜서 삼둥반도 등주를 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무왕의 즉위, 나번에 넣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왕이 제서를 내리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마지막 줄에 해동통보라고 한대요. 자, 고려시대 첫 번째 권원중보를 시작으로 고액화폐 은병, 또 다른 말로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이런 게 쭉 몰려있는데 국가만 물었죠. 어디예요? 고려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송상, 개성의 상인인데 조선 후기 사상이에요. 조선 후기예요.
구황작물 역시 조선 후기죠. 동시저는 6세기 우리 지증왕 때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란도, 예성강 하구의 정답은 4번 되겠죠. 고려시대 키워드죠. 예성강, 예성항, 병란도, 병란정 이런 표현 나오면 고려. 기타 뭐 고려 키워드로 낼 수 있는 건 뭐 관영상점 이런 것도 있죠. 써놓으세요. 국가가 상업에 관심이 있어서 가게를 운영을 해요. 관영상점. 그 다음에 설점수세, 요거는 우리 민영광산 넘어가는 과정인데 광산을 민간에 허가해? 언제까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광산 선지는 설점수세제랑 경영전문가 덕대입니다. 그건 후기예요, 다.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사실 옳은 것은, 고려시대는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머릿속에 기본 표를 그리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고려를 한번 볼까 하면 고려는 지배 세력에 따라서 총 5개로 쭉 나눠서 제일 먼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까지. 무신집권기 100년, 뒤에 40년이 몽골이랑 싸운다 대몽, 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가번.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했다. 역분전은 역할에 따라 분배할 거야. 자, 왕 누굴까요? 고려 태조죠. 통일 과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12월에 문무양반 군인들의 전식과를 바꿨대요. 개정을 했대요. 개정. 전식과는 3단 변실하죠. 1단계는 시정, 성종, 직전. 2단계는 개정, 성종, 직후. 왕은 목종. 그리고 완성체는 중기 딱 중간에 가운데 전성기 우리 시작점으로 잡는 문종 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예요, 지금. 가는 태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 목종이죠. 우리 초기왕을 볼 때 왕의 왕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 태조사후의 왕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걸 끌어올리는 게 누구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태종, 광경성, 조금 더 갈까? 목현까지. 그 중에 지금 어디까지? 목 사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왕 중에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볼게요. 자, 1번. 과전법은 저기 뒤에 조선 넘어가기 직전 고려 마지막 공양왕 때 건국 1391 건국 딱 직전이죠. 공양왕이에요. 쌍기건이 과거제하면 누구? 광종. 그러면 다음 사이에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신돈 언제 나와요? 공민왕 때 나와요. 뒤로 빼야 돼요. 만적. 그 다음 5번에 최충원. 다 어디? 무신집권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 볼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북원의 도적 양길은 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했다. 양길 밑에 있다가 양길을 쳤구나. 그렇죠. 원래 기원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양길 밑에 있다가 양길이 잘해주니까 양길을 쳤죠. 그 누구냐? 궁예입니다. 궁예. 위의 사료는 궁예에 양길 밑에 있었다, 배신했다 그런 얘기고 아래쪽의 사료는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막 써있는데 궁예가 누구를 신하로 데리고 있었어요? 왕건을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왕건이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인물은 누구냐? 여러분 고려 넘어올 때 넘어오는 과정에 후삼국 통일 과정 거기는 순서 또는 인물 문제예요. 그럼 인물 문제 출제한다 하면 궁예를 출제했다 하면 궁예 또는 견훤 내는데 지금 문제는 궁예 문제죠. 궁예 내면 궁예는 뭘 자꾸 바꾸죠. 송악에서 철원으로 MT를 가. 마진, 철원 가서 태봉. 연호도 계속 바꿔. 그죠? 그리고 궁예 최고 관서는 뭐예요? 광평성이란 기관이 있고 왕건이 그 밑에 있다가 광평성의 장관 시중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1, 2천 전투는 후삼국 통일 과정의 마지막 전투인데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는 왕건이죠. 구산선문, 가지산문을 개창했다. 이건 선종 얘기인데 이건 도의란 인물이에요. 이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 관자, 동그라미, 녹자, 동그라미, 기억리은 누구냐? 신라 중대 신문학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평성을 비롯한 광, 동그라미, 요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궁예는 광평성 시험을 정답으로 되게 잘 내요. 궁예는 미쳤다, 미치광이다, 광평성. 자, 그 다음에 정계 계백 요소 하면 후대 왕한테는 훈요 10조, 그리고 관리들한테는 정계랑 계백 요소 누구냐? 이건 태조 왕건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헌공도 사학의 발달. 그래서 관악이 위축됐는데 관악진흥책을 말해보자 해서 서적포를 만들었어요 라는 내용 써있는데 한능검이 의외로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관악진흥책이에요. 자, 성종 때 대학교 국자감이 생겼다. 근데 고려 중기 문숙 예인 할 때 여기 문종. 요때 최충이 은퇴한 다음에 학원을 차리죠. 그게 문헌공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좀 출제자란 말이죠. 그럼 출제자가 학원 차리면 국자감에 누가 가요? 최충래 학원에 가지. 그래서 관악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서적포, 장학기금을 줄까, 그 다음에 전문 강좌를 만들까. 그래서 서적포, 예종태 양형고 칠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국자감의 전문 강좌 칠제 해서 1번이 되겠죠. 지금은 2점짜리 문제인데요. 왕을 물어본다, 문숙, 예인 이들을 물어보게 되면 3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사액서원, 서원은 조선으로 가야죠. 독소삼국가는 요 앞식이죠. 신라 말이에요. 원성왕. 초계무신제는 조선 후기 정조, 그리고 흥왕사, 교장도감, 속장경에 편찬 써 있는데 속장경은 교장 누가 만들었죠? 문종 아들 주활동식이 숙종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스님 의천이죠. 네, 그래서 관악진흥책은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 자, 이방은, 네, 그 다음에 조이총은, 또 최후가, 그죠? 쭉 나오는데, 자, 이거 뭘까요? 무신직공기요. 그죠? 우리가 이방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조이총 얘기 나오고, 최후 얘기 나오고, 이건 딱 고려 무신직공기. 요 시기의 상황을 딱 보면 되는 거죠. 1번, 서어리 통청운동을요. 그거 조선 후기죠. 청해진 거점으로 청해진하면 장보고, 장보고는 언제 우리 신라, 하대로 가져야 되죠. 뭐 구체적인 시기는 9세기 초중반인데, 그 다음에 정감록의 유행, 정, 동그라미, 이시망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 만들 거야. 언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무렵에 유행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때 있었던 전국 족봉기, 정중부 때 있었던 것 중에 망망이에 난 있죠? 망이망소이. 여러분, 망이망소이는 망이망소이에 난 공주명학 소해서 특수행정구역의 차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따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망망이에 난. 정답은 4번. 역관들이 시사에 참여해 시 짓는 모임은 언제만 내는 거예요? 조선 후기 중인 서민층의 시사만 내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대외관계 안 내면 섭섭하죠. 고려는 대외관계 무조건 최소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게 곧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에 대한 설명. 자, 박서는, 박서 동그라미. 박서에서 끝내야 됩니다. 밑에는 조금 어려운 송문주란 인물 나오는데 박서에서 가능한 좀 끝내주세요. 귀주성의 박서. 귀주성의 박서 언제 몽골과의 전쟁에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 고려는 외침이 끊이질 않는다. 첫 번째는 거란, 두 번째는 여진, 세 번째는 몽골. 그리고 공민왕 요때 홍건적의 1, 2차가 있고요. 그리고 우왕 때 외구와의 주요 전투가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금 몽골이죠, 몽골. 그죠?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까지. 자, 1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전했다. 그렇죠. 몽골의 1차 침입 잘 막았다. 화이 체결. 그리고 깨고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이죠. 광구는 여러분 태해정에서 여기 정종인데요. 초반이니까 누구 대비예요? 거란 대비예요. 화통도감은 화포 만든다. 외구를 걔네가 배 타고 오니까 화포로 쏴버리겠다는 거죠. 최무선의 거지를 만들었죠. 왕은 우왕 때고요.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명예천령 위설치 통고. 그래서 요동을 치냐 마냐. 이거 명나라 얘기고요. 별무반은 여진 막는 별도의 부대. 그들은 기병이니까 신기군에 기 좀 찍고. 그들이 기병인데 전하가 말을 안 줬잖냐. 우리도 기병부대 만들어야 된다. 신기군, 신보군, 보병, 항마군 수임들까지. 요거는 여진에 관련된 얘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내면 나머지 민족을 틀리게 내는 거예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 옳지 않은 것은 고려죠. 어떻게 해요? 그럼 고려 문제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팁인데, 일단 보면 중간에 상감청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청자는 고려. 상감청자 역시 고려. 청자는 귀족 문화의 산물을 해서 문벌귀족이 좋아해요. 근데 안 어울리는데 상감청자는 무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상감청자가 제일 발달한 시기가 무신직공기예요. 자, 그럼 고려하고요. 자, 1번 보면은 머리가 엄청 큰 불상이죠? 요건 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사, 이른바 은진미륵이라는 건데, 대두불. 그럼 이상한 불상이 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호족이 신라 말에서 고려 초죠? 이 이상한 불상 중에 얘 되게 잘 내요. 은진미륵. 신라 말 고려 초 호족, 뭔가 개성 넘치죠, 그들은. 지방 세력, 개성이 넘친다, 특색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불상은 특이해요. 모양이 특이해, 소재가 특이해, 아니면 포즈가 특이해, 막 누워있고 막 그래요. 고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2번 보시면 요건 나전칠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요건 양류관음도인데 이것도 맞아요. 화려한 불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탑이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죠? 경천사지 10층이고요. 되게 잘 나온 탑이죠, 이거. 요 그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건 민화죠, 민화. 그죠? 민화. 이건 조선후기 김득신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적막함이 깨졌다, 파적도라는 거예요. 암튼 이런 민화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도, 신윤복이 조선 후기. 그리고 이런 인물도 있는 거예요. 김득신이라는 인물.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뷰 주인공, 인물 문제인데, 최근에 여공패설을 저술하셨는데, 여공패설의 밑줄. 조금 책 이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공패설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고려 때 봐야 되는 사람 가운데, 무신직공기 때 이규보. 그리고 우리 후반에 나오는 이재현이 있어요. 이재현. 그 이재현 문제입니다. 1번, 불시잡변은 정도전이고요. 정예결사, 정예쌍수, 진울이고요. 청방인문표는 인문위를 풀어주세요. 요거 외교문서인데 우리 앞시기 외교문서에 등했던 통일신라, 신라 때 강수란 사람이에요. 결국에 4, 5번 두 개 묶은 다음에 둘 중에 해결해야 돼요. 자, 4번. 고구려 개성의식을 발표한, 강조한 동명한편. 요거는 이규보죠. 이규보. 그래서 이규보랑 이재현이랑 두 명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라. 이규보는 무신직공기, 동명한편. 그리고 이재현은 충선왕 때 활동했는데 공민왕 때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활동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딱 그건데 충선왕이 은퇴하고 학원 차리는 게 만권당인데 만권당은 개경이 아니라 연경, 북경에 있어요. 거기서 원예학자들과 학문 교류가 이루어진다. 조맹부, 이재현. 그렇죠? 그들이 교류를 하는 거죠. 그 이재현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가지역의 사실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무슨 도시다 써 있고요. 내용 보니까 하회마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안동 봉정사는 우리 현존 세계 최고 목조 건축이다, 주심포 양식이다 이런 부분 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도산서원, 요건 또 안동에 있죠. 안동 지역사고요. 자, 1번.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했다. 공산 대구 패배. 네, 고창 안동 승리. 네, 정답은 안동 지역 1번 되겠습니다. 지역사죠. 자, 나머지는 관련 없는 지역인데 2번. 묘청은 서경촌도 운동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직지는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인데 청주 흥덕사에서 관행해요. 청주예요, 청주. 그 다음에 보현원에서 정변을 무신정변, 보현원 사건, 이거는 뭐 경기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계 황산전투 시기로 볼 때는 저기 뒤에 우리 우왕 때 외구와의 주전투 할 때 보는 건데 뭐 지역은 전라도 지역입니다. 요거 그래서 관련 없는 지역이고 정답은 안동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9번 볼까요? 네, 밑줄 친 임금의 제위식이 사실 옳은 것은 써 있고요. 여기부터는 조선 문제네요. 그럼 조선의 기본표를 좀 그릴게요. 조선은 100년 단위로 쭉 끊어서 5개 시기로 보자. 제일 먼저 첫 번째 15, 16, 17, 18, 19. 그리고 중간에 광해군 전후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앞에는 전기, 뒤에는 후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임금의 제위식이 사료 보시면은 임금이 무학에 이르러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을 했대요. 조준, 김사영 보이는데 송도의 지덕이 세했다. 한양도읍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한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얘기 누굴까요? 태조예요, 태조. 태조. 자, 그럼 1번 훈민정음 반포.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 무조건 나오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요 초기왕의 업적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15세기. 그 중에 지금 태조 문제고. 자, 1번. 훈민정음 반포 세종. 금이영은 조선 후기 중앙군 오군영의 완성 숙종. 경국대전은 체제 완성에서 왕 누구냐? 성종.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난의 발생. 그렇죠. 왕자난 1차 요거 태조 때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현전을 없애버리는 건데 집현전 없앴다 누구예요? 세조. 부활은 성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네, 오랜만에 제도 문제인데 가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곳은 비국 동그라미 비국도는 주사라 불린대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더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변방의 국방 문제를 논의한다.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 하지만 기능이 더 세져서 왕비는 누가 될 것이며 비빈간택, 과거시험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이며 모두 다 여기서 결정한다. 뭘까요? 비변사라는 기관이죠. 비변사. 비변사 비국 이게 두 글자로 줄이기도 해요. 자, 1번 수도의 행정치안 담당하는 건 수도에 관련된 모든 거는 한성부예요. 대원군 집권한 시기에 대원군이 비변사를 깨죠. 한 기관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려있다. 깨서 정무기능 원래 의정부로 돌려. 군사기능은 3군부로 돌려. 2번이 맞죠? 국왕직속 사법기구는 뭐예요? 의금부예요. 이거는 뭐 대역죄인 다루는 데죠. 그 다음에 서경권 행사, 오품위와 관리 처음 임명 시에 이건 뭐냐? 양사 또는 대간, 사간원, 사원부를 합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도승지의 밑줄, 도승지의 승점 찍고 뭐예요? 승정원이에요, 승정원. 네.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이런 거 써있죠. 그리고 승정원은 또 다른 말로 은대라는 표현도 써주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볼게요.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연적의 위패를 모신 옥산서원인데 두 번째 줄이 키죠. 대윤, 소윤 싸웠댄다. 유님 등 대윤이 탄압을 받았댄다. 뭘까요? 외척 간의 다툼, 무갑기, 을 해서 4대4화, 을사사화가 되죠. 자, 조선을 보면 15세기는 관악파 훈구의 시대고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끌어올리죠. 그 끌어올려온 살림들, 네, 그들이 언제?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 김종직 세들. 올라와서 네 차례 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무, 갑, 기, 을에서 요 4대4화 중에 지금 을사사화 외척 간의 다툼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줄 하나 더 보세요. 을사사화는 권력 잡은 소윤이 대윤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립니다. 그게 을사사화 시즌2, 양재역 벽서 사건이란 거고 한능검에서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 가면 되겠네요. 외척 간의 다툼이다. 그렇죠? 1번 김종직의 조의제무는 무호사화, 패비윤 씨 갑자사화. 4번에 진성대군이 왕으로 써 있는데 요거는 중종반정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조광조가 미운삭제, 이거는 중종 때 우리 김효사화, 이거 주장하다가 김효사화로 제거되겠죠. 그래서 여기 무갑기을 순서 또는 뭐 연산군 왕, 뭐 조광조 인물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도 탄탄하게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볼게요. 가나 사이의 사실 옳은 것은 임금이 여러 도에 명을 내렸는데 나라의 운세가 좋지 않아. 역적 이괄이, 이괄 동그라미, 이괄의 난. 이 시들이 난을 참 많이 일으키죠. 세조 때 셰셰, 이시의 난. 그럼 이괄의 난은 정묘란 배경, 인조 때. 나중에 영조 때 이인좌의 난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요 분기점은 중광숙순에서 광해군. 17세기 왕은 광인, 효현에서 지금 인조 때 정묘, 병자, 그 정묘란 배경에서 이괄의 난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의 관소에 와서 용골대의 뜻을 전하기를, 소현세자가 지금 인질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병자호란 패전 이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묘란의 배경, 정묘는 배경, 인조 때 정묘, 병자, 나번은 병자 패전 이후 소현세자가 끌려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에라 묻는 거죠. 선지들은
뭐 고르기가 어렵진 않네요. 1번 정문부가 의병을 임진왜란 때죠.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설치했죠.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폐모살제 누가 한 거예요? 광해군이 한 거죠. 이덕형이 명예 구원병 요청을 하면 임진왜란 때죠. 그죠? 1번, 2번, 4번은 임진왜란, 그리고 3번은 광해군. 자, 그 다음에 5번. 김상원이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주장했다. 자, 병자호란 청이 쳐들었다. 그때 주전, 주하, 대립, 주전이 우세하다. 그래서 전쟁 나서 우리가 진 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주전파 대표인물 김상원 내용 선지죠.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최재공 나왔고요. 최재공 하면은 정조의 개혁 파트너예요. 정조 때 핵심 인물 정약용 그리고 최재공. 그리고 내용 보니까 빈둥거리는 물의 배가 상점을 개설하고 그 물건을 막 억지로 사들이고,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사람들을 난전으로 몰아서 끌고 가서 형벌을 당하게 한다라고 써 있죠. 난전을 금하는 권리 금난정권, 이거를 일부 시전상인들이 막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없애자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할 때 그 통 뭐냐, 시내통공 정책이 되겠습니다. 유기전 제외에 시전에 행사하던 금난조건을 없애자. 그래서 상업 질서를 좀 바로 잡자. 뭐 그런 얘기죠. 나머지는 불필요한 선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볼게요. 밑줄 칠 왕의 재위 시간, 재위기 사실로 옳은 것은 청과의 경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목극대응이라는 인물도 보이고. 자, 뭘까요? 백두산 정계비요. 간도 문제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문제 용감한 어부 안영보. 다 언제냐? 숙종이에요. 광인효현이 17세기. 그리고 18세기 넘어가면 숙종, 숙경, 영조에다가 정조, 탕평문주까지. 그 중에 지금 누구냐 하면 여기 숙종 문제죠. 숙종. 그죠? 숙종. 자, 그럼 볼게요. 숙종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벤트 뭐예요? 왕이. 숙종이 굉장히 변덕이 심하죠. 경신, 기사, 갑술, 엎치락뒤치락 뭐예요? 환국 정치 찾으면 되는 거죠. 최지우 처형은 이거는 대원군이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선 정벌은 북벌이 가장 활성화된 효종 때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러 간 거죠. 러시안 정벌. 장용영은 정조. 그 다음에 환국에 발생하면은 요게 바로 숙종이죠. 자, 정의를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자, 동인서인 갈릴 텐데 이거는 붕당의 시작, 왕은 선조. 선조 중에서도 임진왜란 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 볼게요.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인물 문제 중에 그래도 좀 환능검이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제주도 유배를 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독창적인 서체가 있는데,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린다. 세안도란 게 있어요. 누굴까요? 추사 김정희죠. 김정희는 추사체, 글씨를 잘 써. 김정희는 그림도 잘 그려. 세안도. 그리고 금성문 연구도 했어. 자, 1번. 기대승과 4단 7전 논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은퇴에 있는 이황이고요. 북한산 순수비 고증했다. 그렇죠. 2번이 맞죠. 금성문 연구도 했다. 자, 그 다음에 강화학파 양명학하면 정제두. 청으로부터 조선후기 역법 시연역에 도입 써있는데 뭐 인물을 볼 땐 김육이라는 인물인데 언제 도입했냐? 요거는 효종 때가 될 거고, 열알기 하면 박지원이죠. 정답은 2번. 김정희는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김정희는 추사체, 김정희는 세안도, 그리고 금성문 연구, 북한산비를 고증했다라는 거.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6번 볼게요. 다음의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며칠 전 주상께서 중앙관청의 노비를 양민으로 삼고 문서를 태우라고 명하셨대요. 노비 추세관이 뭐냐? 점 찍고 추노. 도망간 노비 찾는 거. 그것도 없애버렸대요. 그걸 이어받은 게 아니었겠는가? 요게 구체적으로는 순조 즉위년에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켜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시기 물었으니까 조선 후기 하면 되겠죠? 조선 후기에 노비를 왜 풀어줄까? 신문제가 흔들리는 모습이구나. 자, 그러면 담배 농사 조선 후기 맞고요. 연포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요거는 이제 조선 전기죠, 앞에. 부산포, 제포, 연포 3포 계약할 때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채가, 도서대여점, 조선 후기. 관청의 물품 납부 공인.
이 관청은 선해청이겠죠? 대동법 나오면 선해청. 거기서 고용하는 업자가 공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대돌이 공연하는 광대. 나머지, 자, 전부 다 조선 후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7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우표 속의 그림은 쭉 궁중의 행사도인데 밑줄에 볼게요. 안동 김씨 외척이 세왕에 걸쳐 60여 년간 세도정치. 세도정치 하면은 기본 구조는 세도정치 1800에서 1863 60여 년간의 기간. 키워드는 비변사가 제일 세진다. 핵심 기구.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게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백성들이 못 참겠다. 전반기 11년에 홍경래. 끝나기 1년 전에 임술, 농민봉기, 전국적 봉기가 터진다. 요게 세도정치의 기본 그림이죠. 볼게요. 어영청 북벌 얘기하는데 북벌하면 효종이죠. 광인 효할 때 효. 윤지충, 신의 박해, 이거는 정조 때예요. 정조는 본인이 아끼는 그들이 천주교하고 있어서 세게 때리고 싶지 않다. 신의 박해 안심해. 정조.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순조 1, 세도정치 들어오자마자 강경한 탄압해서 신유박해를 쓴다면 그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기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필제나 써 있는데 여러분 대원군이 동학의 창시 최재우 그걸 대원군이 죽여요. 그럼 대원군이 죽이면 뭐 동학은 바보예요? 뭐 가만히 있어요? 저항을 해야죠. 이필제에 점 찍은 다음에 최재우를 죽이면 이필제의 난이 있는 거예요. 대원군 때입니다.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비용 마련 당백전 이거 대원군이죠. 그 다음에 5번 삼정의 문란. 그렇죠. 삼정의 문란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가 터지고 홍경래는 평안도에서만 그러니까 진압이 되는데 임술은 진압이 안 된다. 해결책을 내놔라. 그 해결책이 뭐냐? 삼정의 문란이 문제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는 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가 되겠죠. 네, 정답은 5번 되어 있고요.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현대사 시작이고요. 가사건 이후의 사실 옳은 것은 1점짜리 대원군 대외정책 문제입니다. 자, 보면 가사건 이후 사실 옳은 것은 3년 전 어제현 장군 수자기를 찍은 사진이다. 어제현의 수자기. 자, 어제현 장군은 언제 활동했죠? 우리가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하면 병제, 병오, 신 마치면 척화비에 건립해서 두 문자가 병제병오신 척화비 건립에다가 병문안 정량 신광어에서 신미양요 때는 광어, 광성보의 어제현에서 지금은 신미양요 내용이죠. 그럼 다음 이후죠. 그렇죠? 의미 있는 선지는 134가 될 거고요. 외교장각 도서는 우리 병인양요 때 약탈이에요. 1번 앞이죠. 홍경래는 더 앞이죠. 세도정치 때인데. 척화비 건립은 신미양요 이후 병제병오시 마치면 척화비의 건립.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제너럴 송원은 요 앞에죠. 그리고 황사영 백서는 역시 세도정치 신유박해에 바로 따라붙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병제병오신 척화비 건립 병문안 정량 신광어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원수 광성보의 어지연 여기는 어제현 수자기, 여기는 외교장각도서 의궤 약탈이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볼게요. 가나 조약 사이의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은, 요런 문제 좀 어렵죠. 볼게요. 가번 보시면은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은 심리래요. 그죠? 심리 동그라미. 요걸 이른바 거리지 심리, 간행이정 심리라고 하는데 언제 나오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나오죠. 강화도 조약은 76년도 조1 수호 조규가 되고요. 원문에 부속 조약이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부록, 또 하나는 통상장정 또는 무역규칙. 자, 근데 부록의 내용 보시면은 요게 거리지 심리 내용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넓은 의미의 강화도 조약, 연도는 76. 요 앞쪽 사건 잘 물어봐요. 자, 그리고 지금 나번에 보시면 요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힌트는 어딘가에 있어요. 보면 자,
통상지역에서 조선의 입법 백리내 혹은 장내 양국관원이 의논해서 정하는 경계안에서 막 써 있는데 영국의 동그라미, 영국 인민이 뭔가 할 수 있대요. 돌아다닐 수 있대요. 그 어느 나라와의 조약이에요? 영국, 조영조약이에요. 외국과 체결한 조약 가운데 최초는 강화도, 두 번째는 미국, 조미. 첫 번째는 강화도, 두 번째는 미국. 근데 미국을 두 번째라고 하기 싫다 해서 서양 중에 첫 번째라고 해요. 그게 82년도에 조미 조약이에요. 그럼 서양 중에 세 번째 누구냐?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 조영 조약해서 이듬해 83 될 텐데 다음 사이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요 안의 사건을 물으면 되죠. 안의 사건. 자, 1번. 거문도 사건은 뒤에 85년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남영군 무덤 도굴 시도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요 전에 대원군 집권기 오페르트. 자, 그리고 부산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러시아가. 그거 막았던 게 독립화폐니까 아예 뒤로 빠져야죠. 독립화폐는 96년도, 98년도 그 뒤쪽인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벽 상자 동그라미. 우리 82년도에 뭐 있어요? 이모군란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이모군란 싹 들어가고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는 재물포 상고에서 상,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벽 내지 통상권을 담고 있다가 될 텐데, 그렇죠? 요게 사이에 싹 들어가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은 사이, 결과도 사이. 근데 갑신정변은 84니까 뒤로 빠지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보통 요 83년이 분기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다음 사이 하면은 얘가 정답이고 갑신정변은 오답이고 요런 게 하나의 문제 패턴이에요, 패턴.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건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야 되는 거라. 그죠?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썼다. 춤을 추는데 악귀를 물리친다. 가면의 팥죽색.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증제되었다 써 있고요. 네, 요거는 처용무입니다. 처용무. 그래서 요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 자, 1번.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혁을 내면 갑오개혁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 광무개혁 요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자, 일단 자료를 보면요. 국모 시해 사건 이후 김홍집 내각에서 태양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연호를 건양이라고 하더라. 뭘까요?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이 언제냐? 연도는 95년도. 우리가 이른바 러일간의 구도 2번 구도 들어가서 1번 구도의 끝. 그래서 95년도에 청일전쟁 마무리되고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95년에 일련의 사건의 두 문자는 시러을 해서 시모노세키 러시아의 삼국 간섭 을미 사변 이어서 을미 개혁해서 지금 딱 요거 묻고 있는 거죠. 을미 개혁. 그죠? 자, 볼게요. 지게 발급 1번 광무개혁이에요. 23부의 부 점 찍고 중앙이 됐던 지방이 됐던 부채제의 도입은 갑오개혁 2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친위대 진위대 설치. 네, 맞죠? 두 문자를 굳이 따자면 양우종이랑 진짜 친해요. 양, 태양역, 건양, 우편제도, 종두법, 친위대 진위대 설치. 정답은 3번 기타 단발령도 있죠 이때. 그 저항이 을미 의병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사노비법 폐지, 과부제가 허용, 노비제도 없앤다. 신문제 폐지, 과거제 폐지, 갑오개혁 1차죠. 그 다음에 5번 교육입국조서 나오는데 요거는 교육의 동그라미, 일반 백성 국민교육하자, 학교 만들자, 한성사범학교까지 가주자, 갑오개혁 2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2번 볼게요.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 강화도 체결 이후 두 번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가를 설치했다. 이 기구의 건의 청해 영선사도 파견했다. 그래서 80년 들어가자마자 만든 개화 정책 전담 기구. 처음으로 외국과 통하겠다. 뭐예요? 통리 기무화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대원군 하야 이후에 민씨가 나라 문을 열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처음 열어준 게 일본이에요. 그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조약 체결한 다음에 처음에는 나라 문을 열어볼까? 정도. 근데 80년 들어가면서 개화 정책에 막 몰빵을 할 것이다.
그럼 몰빵을 막 하는데 그 몰빵을 할 때 나오는 그 기관의 이름이 뭐냐? 그게 개화 전담기구 통리기무함은. 통리기무함은 군제개편 2형, 신식군대 별기군, 외국에 사절단 파견한다. 이게 80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신식군대 창설 별기군 딱 요때 내용이고 통리기무함은이 주도할 때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고요. 원수부는 광무개혁 때 나오고요. 대전통표는 통통통 정조고요. 신문지법 서당규칙 나오는데 뭐 신문지법은 그냥 1907인데 뭐 정답으로 나올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당규칙은 이제 1910년대에 있는 건데 얘도 정답으로 따로 내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두 개는 괜찮고 1번 별기군의 창설 80년 들어가서 통리기무함은 여기서 개화정책에 몰빵할 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 볼게요. 신문 문제가 간혹 출제되는데, 자, 배델이죠. 배설. 배델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 나오면 끝났죠. 1904년도에,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인데,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도에 시작하는데 왜 그렇지 하면, 배델이 기자예요, 기자. 종군 기자. 러일전쟁 취재차 들어와서 신문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라 뺏기는 1910년도에 끝날 겁니다. 모든 신문은 1910년도에까지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행인이 영국이냐? 그래서 일본을 대놓고 막 비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신문. 가장 인기 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고종이 을사주야 무효야 친서를 여기다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발행 부수가 많으니까 뭐 다양한 버전이 다 있죠. 뭐 국문도 있고 국한문도 있고 영문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발행 부수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1번 박문국 가랭하면 한성순보고요. 분하로도 운동은 일제강점기 넘어가서 동아일보죠. 민중 속으로. 여권통문 하면은 시기가 안 맞습니다. 98년도인데 뭐 황성신문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 지원한다. 그렇죠? 1907년도에 국채보상 운동이 있는데 그걸 도와줬던 핵심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다. 그래서 배대를 건드리고 싶은데 통감부가 이걸 어떻게든 좀 찍어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대를 못 건드리죠. 영국인이라. 그래서 배대를 못 건드리니까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국채보상에서 또 보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순한글 발행 최초 신문. 한글판, 영문판. 한글판이 있네? 순한글 최초? 이거는 독립신문이에요.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4번 볼게요.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예식을 독립공원 부지에서 열었대요. 그래서 독립문, 여기 쭉 써 있으니까 다음 단체는 독립협회죠. 독립문, 독립관. 자, 옳은 것은 고종태의 반대운동 전개. 이거 하다가 해체된 건 대한자강이에요. 황무지는 보완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그렇죠. 독립협회 인권운동하면 기본적인 거, 생명, 재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거에다가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간 인권. 그래서 참정권까지. 그래서 의회 만들자라는 게 중추원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중추원이 이게 국회인데 관에서 절반 뽑고 민에서 절반 뽑자. 그렇죠? 그래서 의회 구성해서 뭔가 법 만들고 그걸로 군주권을 좀 제한해보자. 입헌, 군주제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정답은 3번 되겠죠? 대성학교 나오면 신민회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독립공채 발행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번 볼게요. 밑줄근 사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백동화는 전환국에서 발행했는데 자, 근데 당시 뭐 재정궁핍으로 은화는 거의 주주가 안 됐고 뭐 이랬고 저랬고 써 있고 근데 메가타가 제1은행권으로 바꾸겠대요. 뭐예요? 네, 요거는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요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904년도에 러일 전쟁 터지면 일제가 조약 체결을 강요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군용지 달라 의정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인데 1차 협약 때 고문 파견, 메가타, 스티븐스. 그때 들어온 메가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1904년도에 들어오죠. 그래서 메가타가 1904년도에 들어와서 이듬해 화폐 정리 사업을 하죠. 그래서 관련된 걸 찾아보자 하면 1차 협약, 이때 메가타가 들어왔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군국기문차는 갑오개혁 1차 때 나오죠. 당호전은 상평통보 5배 되는 통화인데 너무 디테일해요. 넘어갈게요, 이건. 말이 길어져요. 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길어지니까. 삼국간섭 관련 없고요. 대한광복회는 우리 일제강점기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로 가야죠. 자, 정답은 5번. 1차 협약 때 메가타가 들어왔지. 그렇죠? 메가타가 화폐 정리하지. 이것 때문에 나라빚이 늘어서 갑자라는 게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지. 가져오면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독립운동 지역사고요. 가지역의 민족운동. 자, 여러분, 연해주를 출제한다 그러면 키워드는 2개예요. 동네 이름은 신안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일전쟁 37년도 그해 스탈린이 괜히 이러고 있다가 뭐 중일전쟁에 본인이 말려들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한인들을 저기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해주를 설명할 때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연해주의 우리 동네 이름은 신안촌이라고 한다. 독립운동 지역사 메인 지역은 서간도, 그 다음에 북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그 중에 연해주고요. 연해주 두 문자 뭐예요? 성명, 권정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성명의 권업회 해서 끝났죠. 정답이 1번이죠. 경악사는 경부신 이회영 서간도죠. 28 독립선언은 일본이에요. 3.1운동 배경입니다, 이건.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점 찍고 군사훈련 시가행진했네. 어디서? 하와이에서. 그 다음에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여기 북간도가 되겠죠. 그래서 메인 독립운동 지역은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기타 추가적으로 뭐 간혹 가다가 멕시코나 아니면 하와이를 출제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틀린 선지로 좀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자, 정답은 연해주 지역사였고요. 권업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볼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동양평화로운 집필하고요. 리순 과목에서 순국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죠. 자,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다. 이건 이재명 의거고요. 자, 2번 안중근 하면 하얼빈에서 이토사살이 있죠. 정답은 바로 2번으로 가면 되겠죠. 3번 타이완에서 일본의 육군대장을 저격한다. 이거는 우리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의열투쟁 얘기할 때 단독 플레이하신 조명아란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티븐스 처단 하면은 의사들의 활동에서 장인한 전명훈 의거. 네, 그 다음에 서울역 신입총독 마차 폭탄 투척. 좀 애매하네요. 그죠? 특징이 좀 부족하죠? 네, 정답은 2번 되겠고 안중근 이토사살. 네, 안중근 이토사살.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옥중에서 쓴 미완성의 글이 있다. 서역이 쳐들어올 때 동양, 우리끼리 싸울 때냐, 어부지리에 비했다. 그게 바로 동양 평화로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시기,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시기 문제는 뭐 간단하죠. 태영령 나왔으니까 10년대예요. 자, 1번 유경공원은 계양기 쪽 내용이죠.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86년도. 애국반, 애국반이나 총동원이나 총력이나 뭔가 노동력을 막 동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중일전쟁기예요. 본격 전쟁. 형평사는 23이고요. 아리랑 20년대 26이고요. 정답은 5번이죠. 한능검에서 의외로 좀 좋아하는 선지. 경복궁에서 일종의 박람회, 물산공지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15년인데 그냥 10년대 하시면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39번 볼게요. 역시 시기 문제고요. 가번에 보시면 회사령에 폐지 써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기 문제 낼 때 사료 줄 때 회사령이 제일 깔끔해요. 회사령은 1910, 그리고 폐지는 20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 그래서 폐지니까 20이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농촌진흥 이런 얘기 쭉 써 있는데 우리가 농촌 관련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1930년대 총독 가시면은 전반기 우각기가 한다. 그러면 다음 사이에 20에서 30년대 초반 사이에 요쯤 골라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 뭐 대부분 20년대 쪽 고르라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방공령은 개항기예요. 그 다음에 물산장려에는 물산장려 운동 20년대 초반이니까 맞죠? 정답은 2번. 황국중앙, 중앙의 밑줄. 여러분, 황국중앙총상에는 서울중앙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시전상인들, 이 사람들 언제 나오죠? 독립화폐랑 한 팀이죠. 개항기 쪽 내용이죠. 농지개혁법은 현대사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은 언제냐?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기 들어가서 이듬해 38 해서 미나미 때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사이 하면 20년대 초반 물산장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0번 볼게요.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대학을 세우겠다. 첫 번째 줄에 대학을 세운다. 그 다음에 밑에 한 네다섯 번째 밀립대학을 세워보고자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밀립대학 설립운동 언제? 1920년대 초반이 되겠죠. 일제 총독부가 이거를 탄압을 하고요. 그리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대학을 만들죠. 그게 경성 제국대학이 되겠죠.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정답은 답번에 넣으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 2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보겠습니다. 가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 옳은 것은 자, 라이징선 석유회사 문평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때렸대요. 그리고 밑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에요. 뭘까요? 29년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 29년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광주 학생 항일운동, 둘 다 신간회가 지원했다라는 사실까지 필요한 요거는 좀 연도를 보세요. 요건. 다음 이후에요. 동척의 설립은 일제강점기 직전이에요. 1908년도.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강주룡 나오는데 노동운동 가운데 강주룡은 31년도 만주사변 그 해에 평양 을밀대 위에 올라가 임금삭감에 항의하면서 노동운동, 농성을 벌였다라는 인물 채공녀 강주룡. 지금 시기를 물었죠? 네, 2번이 맞습니다. 천일은행은 앞쪽 개항기. 4번에 노농총동맹 좀 괜히 어려운데 노농하면 24거든요. 일단 우리는 2번을 잘 기억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암태도 소작쟁이 얘도 좀 필요한데 이건 23년도 대표적인 농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 가운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농민운동 가운데는 암태도 소작쟁이 요거는 좀 연도를 확인하셔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주룡은 여러분 31년도 연도 말고도요. 지역사 평양 을밀대, 평양을 낼 수도 있어요. 자, 문제 4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자. 백화점 나오죠? 미스코시 백화점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대 관광, 토막집 나오고요. 자, 볼게요. 광해원은 개항기 때죠? 1885년도에 만든. 우정총국 역시 개항기 때죠? 정답은 3번에 몸빼죠. 그죠? 전시체제 들어가면 여성복의 통제, 몸빼. 새마을운동 현대사죠. 컬러 텔레비 당연히 현대사죠. 그죠? 간단하죠. 1점짜리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설 쪽에 첫 번째 줄에 충칭에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줄에 임정의 주석 김구란 표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보시면은 광복군 하면 거의 얘 아니면 딴 건데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했대요. 뭘까요? 임정의 정규군에서 한국광복군에서 광복군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아예 정답을 기억하세요. 광복군 출제하면 40년에 충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충칭, 김구 이런 게 키워드로 보이죠. 거의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광복군 제일 마지막 활동이 국내 정진군 훈련 미 전략정보처 OSS랑 국내 침투작전을 훈련했다. 근데 결국에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해서 투입이 안 됐다. OSS 정진군 훈련, 이른바 독수리 작전, 이글 프로젝트. 한 90%는 요거 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지금 사료에 나와 있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작전을 했다라는 거, 요거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찾아보면 4번에 미국과 연계 국내 진공작전 OSS 정진군 훈련에서 정답이 4번이 되어 있고요. 자유시 참변은 우리 보훈총관 군제할 때 자 해서 20년대죠. 영릉가 전투 2번이랑 5번 두 개 묶은 다음에 영릉가, 어흥, 쌍사제대동, 쌍성부 이런 건 전부 다 한중 연합작전 얘기예요. 30년 초반에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는 점 찍고 보훈총관 할 때 그거죠. 정답은 4번 되겠죠. 광복군, 임정, 충칭에서 만들었다. 시험 문제 정답은 정해져 있다. 국내 정진군 훈련, OSS 또는 인도 미얀마.
그리고 정답 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김원봉 세력이 들어왔어요도 간혹가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번 볼게요. 밑줄 시기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행기. 네, 뭔지 잘 모르겠죠? 지원병 형식으로 지원병, 키워드는 지원병, 총력, 총동원, 노동력 동원, 애국반 뭐 이런 거 나온다. 자, 언제일까요? 중일전쟁기예요. 본격전쟁. 그때 노동력 동원 조직이 나오죠. 1번 국방헌금 협력하는 부호 가능하죠? 한국시민서사, 내선일체, 징용 다 가능하죠. 근데 원각사가 틀렸네요. 원각사 언제 있어요? 원각사는 나라 뺏기기 전에 개항기 끝쪽에 1908년도에 신극공연 극장이고요. 이게 1년 만에 끝나요. 9년도에 끝나요. 9년도에. 그래서 제가 원각사 관련돼서는 일제강점기 더 이상 상영하지 않는다를 좀 기억해라. 신극공연 극장. 개항기 끝쪽에 있고 1년 만에 끝난다고요.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사죠.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 적절한 것은 세 번째 줄에 남한 최초 구석규적이 있다. 좀 어렵죠. 유적지 안 해오니까. 이게 공주 석장리인데요. 자, 더 가볼게요. 백제 수도로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됐고요. 백제 고분통의 문화를 볼 수 있고 12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이 관군, 일본군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했다. 동학의 마지막 주요 전투 또 뭐도 있죠? 공주 우금 치 전투가 있죠. 그렇죠? 공주 석장리, 공주 송산리 고분군, 네, 그 다음에 우금 치 전투까지 공주입니다. 위에 내용 보시면은 힌트가 위에 사료에도 있어요. 1번에 수양계, 구석기, 단양 수양계인데요. 유적지 안 해오니까 일단 모른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벽돌무덤. 네, 끝났죠. 이거는 앞에 자료에도 나온 건데. 송산리 6호분. 이른바 우리가 7이라 불리는 무령왕릉. 벽돌무덤이 두 기가 있네. 정답은 2번이고요. 만인의 총은 남원인데요. 뭐 따로 지역사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보, 조병갑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고부밀랑, 고부죠? 네. 그리고 유관순, 아우의 장터, 뭐 천안이죠. 네, 정답은 2번. 공주 지역사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 현대사 문제인데요. 가 전쟁 중에 사실 옳은 것은 부산에 제한 유엔 기념공원 안에 유엔군 추모비가 있다. 자, 무슨 전쟁일까요? 네, 요거는 6.25 전쟁 되겠죠. 6.25 전쟁 시험 문제를 이렇게 잘 내죠. 다음 전쟁 기간의 일은 해서 전쟁의 시작과 끝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음 전쟁 중에 하면은 틀린 선지로 빠져야 되는 게 우리 앞쪽에 뭐 있어요? 북한이 남침을 왜 했어? 라고 할 때 북한은 유리해, 남한은 불리해 라고 할 때 남한이 왜 불리해 하면 미국이 미군 철수한 다음에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 그게 이른바 뭐예요? 에치슨 선언이 있죠. 에치슨 선언. 요거는 전쟁의 배경이죠, 배경.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에치슨 라인이 있죠. 얘는 무조건 틀린 선지죠. 배경이니까. 무조건 나와요. 다음 전쟁 기간에 하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하면은 박정희 정부 때 일본이랑 한일협정 체결하는 거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나오면 전두환 신군부니까 더 뒤로 가야 되고요. 남북협상은 정부 수립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쪽 내용이죠. 정답은 5번 발췌견안의 통과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전쟁 기간 중에 하면 배경인 에치슨 선언은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전쟁의 끝 하면 휴전협정의 체결이에요. 근데 이른바 휴전협정 세트로 좀 보자면 협정 체결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카드를 하나 꺼냈죠. 반공포로를 석방을 해요. 테이블을 엎어버린 거예요. 포로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얻어낸 게 안전보장해줘. 한미상호 방위조야. 그리고 미국한테 무상경제 원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전쟁 기간에 하면 얘 틀려. 한미상호 방위조약 틀려. 무상경제 원조 틀려. 그럼 맞는 건 뭐야? 협정 직전에 뭐 있죠? 전쟁 과정은 당연히 맞고요. 협정 직전에 반공포로 석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50년에 시작해서 53년도에 끝나니까 중간에 개헌 가운데 52년도 1차 개헌, 오리발찍, 52년 발췌 개헌은 당연히 맞는 선지, 다음 전쟁 기간 중의 선지로 오겠죠. 일단 순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형으로 조금 더 다듬자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얘 틀려, 여기는 맞아. 이렇게.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총선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실시한 최초의 선거다. 자, 뭘까요? 50총선거죠? 자, 1번 5.16 군사정변 이후에 아니고요. 2번 50총선거에서 자 카얄포 메가더 모미 원투 총회 소총회 유엔 소총회 결의로 5월 10일 날 총선거 여기서 뽑힌 사람이 재헌 의원 그들이 발표한다 7월 17일 헌법 그리고 해방된 지 딱 3년 되는 그날 정부를 수립했다 해서 8월 15일 남한 정부의 수립 이렇게 될 텐데 정답은 간단하죠. 뭐예요? 50총선거에서 누가 뽑혀? 재헌 의원이 뽑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 때 나오고요. 양원제가 실제로 구성하는 거는 이공화국 장면내각이고요. 실한민주당 요거는 약간 디테일하죠. 네, 요거는 전두환 때인데 괜찮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 옳은 것은 자,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88년도 누구? 노태우 정부 때죠. 1번 국민교육헌장은 닉슨 독트린 직전해서 박정희 정부 때요. 구체적인 연도는 68년도 12월 달인데 그냥 박정희 정부 때 하면 되고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창당되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3당 합당. 그래서 민자당이 만들어졌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보통 노태우 정부는 우리 북방외교를 많이 내요. 근데 그거에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보자면 여소야대.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고 그런 분위기에서 3당 합당에서 민자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정답은 2번이고요. 하나의 해체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 삼천교육 때는 네, 요거는 우리 전두환 신군부 과도기 때입니다. 신군부 때예요. 금모기 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해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문제인데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 마산 지역에 그리고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제명. 자, 우리 박정희 정부의 제일 마지막이 유신의 끝 79년도고요. 2차 소교 파동에서 출발해서 YH 무역 사건, 그리고 YS 제명, YS 부마항쟁, 11.6 해서 요게 79년도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이 되겠죠. YS, 부마항쟁, 11.6. 그래서 지금 나온 건 부마항쟁인데 원래 민주화운동 시험을 출제할 때 4.19, 5.18, 6월항쟁이 99%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마항쟁 낸 거고요.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간단하게 출제했죠. 정답은 1번. 2번에 시민군 나오면 5.18이죠. 신군부에 대한 저항. 김주열 나오면 4.19죠. 그러니까 4, 5, 6 셋 중에 하나예요. 보통의 시험 문제는. 2번은 5.18, 3번은 4.19, 6.29 선언 끌어냈다 6월항쟁.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했다. 전두환은 하야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승만은 하야 했죠. 그래서 5번은 4.19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배경이 되었다. YHYS, 부마항쟁, 11.6. 야당 총재의 제명, 네, 그것의 대응이기도 하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중간에 또 있네요.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렇죠. 요런 부분 키워드. 자, 첫 번째 정상회담, 자, 뭘까요? 이거는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죠. 그럼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정상회담하고 발표하는 게 6.15 선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통일적 문제 중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기본합의서는 6.2핵 해서 노태우 정부 때. 7.4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유신 직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 6.2핵. 그 다음에 이산가족 얘기는 안 어울리지만 이 사람 때요. 누구 때죠? 전두환 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1회차 50문제를 쭉 하나씩 완료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웠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하나 해설해 보니까 그렇게 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못할 정도는 뭐 절대 아니다. 그렇죠? 뭐 충분히 대비한다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하고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